안녕하세요. 서울시커입니다. 드디어 인텔 13세대 엠바고가 해제가 됐어요. 지금 뭔가 열심히 돌리고 있죠. 자, 13900K를 썼고요. 메인보드는 Z790 오로스 마스터보드입니다. 지금 열심히 56배수 돌리고 있는데, K사전 방송을 봤어요. 저 원래 이제 좀 80도 정도 쓸만한 온도에서 저는 55배수 정도 안정을 봐놨는데, K사전에서 이제 막 56배수 넣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56배수를 넣어봤습니다. 이게 K사전 방송을 기준으로 거기서 뽑기한 SP 5개의 전압 수준을 기준으로 제 거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SP 한 95, 잘 나오면 96, 그 정도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온도가 높은 거는 지금 이제 시네벤치를 30분씩 계속 돌리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30분 돌리다 죽어서 지금 일단 전압 한 스텝 더 주고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건데, 일단 쿨링은 모라 쓰고 있어요. 커스텀 순행 모라 360. 그렇지만 지금 제 방 온도가 좀 밀폐된 공간이라서 실온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실온이 좀 높은 편이고, 그렇지만 이제 커수긴 하죠. 아무튼 수온이 낮지는 않을 거예요, 제 방이. 그래서 쿨링 성능이 360 짭수 정도보다 조금 좋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수온이 계속 올라서 계속 돌리면은 이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일단은 그 K사전 기준으로 시네벤치 3번씩 돌리는 걸로 해봤는데, 일단 56배수가 제가 기가바이트 보드 기준으로 보드가 달라요. 보드가 달라서 LAC 값이 다르거든요. LAC가 다르면 그러면 코어당 필요한 전압값 자체가 사실 똑같진 않아요. 에이수스랑 기가바이트가 똑같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기분 탓이니까 동일한 전압 넣고 해봤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지금 56배수가 시네벤치 3번 도는 거 기준으로 1.3, 1.29, 1.29V, 그 다음에 57배수 시네벤치 3번 도는 거 기준으로 1.36V가 필요했고, 1.36V에서 57배수 돌 때 온도는 이렇게 오래 돌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도를 찍었어요. 100도를 찍었기 때문에 57배수의 1.36V는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온도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리면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시네벤치 지금 56배수로 돌리고 있는데 1.29로 세 바퀴는 돌았지만 계속 30분 돌리는 와중에 에러가 나서 전압을 한 스텝 더 주고 한 스텝 더 주고 해서 지금 1.31V까지 0.02V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 온도가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LLC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제가 일단 바이오스에 입력한 볼트는 1.31V고요. 거기에 그때 1.29V에서는 온도가 91도가 나왔는데, 물론 세 바퀴만 돌렸을 때 지금 1.31V 주고 30분 지금 거의 아까 돌린 것까지 해서 지금 한 40분째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돌렸는데 수온이 조금 올라서 98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98도요. 다시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데 98도 지금 안 넘기고 있어요. 코어 엄청 많죠. 스레드는 아주 그냥, 이번에 1390K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소비소님 방송에서 2코어 조정해서 점수 많이 오르는 거 보셨어요? P코어보다는 2코어 영향이 많아요. 제가 방송 보는 내내 K사전 홈페이지에서 이거저거 주저리 이것저것 공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거기에 정보 공개를 많이 했으니까 관련된 정보로 그냥 이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입을 털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많이 포함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겸사겸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했을까? 뭐 이것저것 많이 떠들었는데 지금 뒤에서 시네벤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었어요. 뭐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기존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안 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엠바고 풀리기 전부터 분석 같은 거 해드린 것도 있고. 오늘 글 정말 많이 썼네 진짜. 그 풀리는 날이라고 저도 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일단은 이거 요렇게 돌았었다 라고 저도 한번 써본 거고. 그 1번 K사전 이번에 공개 방송에서 SP 뽑기 5개 중에 1번 제임스 대비 제게 되게 안 돌아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뿔딱이구나 싶었는데 또 보니까 한 평수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SP가 지금 나온 분포도로 봤을 때 93에서 97 사이로, 제 것도 지금 한 95, 96 정도 된다고 추정된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90 초중반 후반 그 사이에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그 109 정도 나오는 건 정말 예외사항 같아요. 흔하지 않은. 일단 뭐 정보를 좀 푼 거를 역으로 좀 볼까요? 여기 많이 풀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물어보는 족족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실지 한번 볼까요?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Z690 보드 관련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Z690 보드에서 1390K의 이 스펙이 정상 사용 가능하느냐, 전력 제한 해제에서. Z보드는 일단 전원부를 엄청나게 때려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Z690도 충분히 CPU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유명한 유튜브 분이 Z690 보드에서 성능 하락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그 해당 그 보드는 아수스의 프라임 보드고요. 얘기를 하셨어요. 아수스 프라임 보드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써본 보드 기가바이트 그리고 MSI 보드 기가바이트 쪽 2개 690 보드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MSI 보드 1개 유니파이 X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모두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수스 다른 보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테스트했던 보드는 기가바이트 타키온 보드 Z690 타키온, 그 다음에 Z690 에어로 G 보드입니다. MSI는 유니파이 X고요. 그래서 유니파이나 타키오는 좀 고스펙 보드이긴 한데 에어로지는 그렇게 고스펙 보드는 아니에요. 근데 에어로지에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펙이 55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올코어 55 스펙은 아닐 거예요. 그치만 수율에 따라서 55배수가 쿨링에 따라서 잘 돕니다. 쿨링에 따라서. 제 것도 지금 커스텀 순행이다 보니까 커스텀 순행에서 지금 올코어 부스트를 시켰을 때 순정 상태에서 돌렸을 때 55배수가 터집니다. 온도는 높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 공랭으로 사용 가능하느냐?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성능을 내리면 됩니다. 뭐 전력 제한 뭐 이런 거, 언더볼팅 전력 제한, 이번에 젠4나 13세대는 이런 게 필수라고 봐요. 공랭을 쓰고 싶다면. 그런데 공랭을 쓰실 거면은 저는 이제 AMD 쪽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텔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인텔은 전력 제한을 할 때 나오는 성능 하락폭이 젠4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젠4는 심지어 잘만 다루면은 공랭에서 충분한 성능을 다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 인텔은 공랭에서 아무리 길고 날아도 어느 정도 성능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인텔이 더 뜨겁다는 소리입니다. 인텔이 더 뜨겁고요. 난 꼭 공랭을 써야 돼 하면은 그래도 아니 이제 7950X랑 13900K가 멀티 성능이 그래도 13900K가 이기긴 하지만 큰 차이 없이 나옵니다. 특히 작업 성능에서는 AMD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랭으로 고성능 CPU를 쓰셔야 되면
그러면 차라리 AMD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고성능이 아니다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 맞춰서 인텔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텔은 13900K가 불덩이지만 13600K 같은 경우는 5.1GHz 밖에 부스트가 안 돼도 되고, 지금 아무리 수율이 낮은 걸 갖다 꼽아 썼다 해도 5.1 부스트 내는데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저는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지만 13900K 수율을 봤을 때 얘 가지고 5.1배속 부스트 성능 내는 거는 그렇게 온도가 높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600K를 뭐 온도 내에 뭐 오버클럭을 한다고 하면 뭐 5.4G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5.3G, 5.4G 뭐 이 정도. 그래서 온도 공랭에선 그렇고요. 에이펙스 사지 마세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 뭐 CPU 돌리는데 문제 없어요. 램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에이펙스 디스하는 거는 얘네가 제발 좀 리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Z690이 거의 끝났지만 리콜을 안 해요. 문제가 있는데. 13900, 6000, 7000 성능 차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뭐 제가 비교하긴 뭐해요. 이거는 게임 관련된 리뷰 벤치 좀 비교 다른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시간 많을 땐 하긴 하겠는데 저는 이제 램타 두 개 쪼여놓고 비교할 만큼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서 이게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제가 그래픽 카드도 지금 3080 Ti가 가장 좋은 거고 4090을 구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000 3D 매우 좋을 겁니다. 3000 비쌀 것 같긴 한데 게이밍 탑일 거예요. 제 생각에 KS 나와도 얘 못 이길 것 같아요. KS가 13900 KS가 나오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면 오늘 K사전 제임스 1번마 제임스의 SP 109번 정도 걔가 13900 KS 정도 성능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오스 단에서 이제 부스트를 60 클럭까지 6GHz까지 싱글 부스트를 하게끔 설정이 되면 그게 바로 13900KS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싱글 자체로는 멀티 성능으로도 58배수, 59배수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싱글이 60이 안 나오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바이오스에서 이제 13900K로 동작시키면 뭐 55배수, 57배수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를 바이오스에서 좀 더 부스트 시킬 수 있다면은 좋죠. 그치만 그래도 7000번대 3D에선 3D는 못 이길 겁니다. 7000번대 3D는 미쳤어요. 제 생각에는 써보진 않았지만 지금 58 3D 보면 알잖아요. 58 3D 성능 어때요? 지금 계속 젠4랑 13세대 CPU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 그 벤치가 뜨고 있지만 그 항상 벤치 뜰 때 58 3D 계속 나오죠. 58 3D 엄청 잘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7000번대 3D가 나오면 어떨까? 야, 클럭도 잘 터지고 그 다음에 DDR5이기 때문에 DDR4 때처럼 뭐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도 없겠죠. 뭐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7.1대 3D는 참 기대됩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도 비쌀 것 같아요. 12900K보다 13700K가 무조건 좋습니다. 대신 가격도 비싸죠. 예. 가격 투자할만 하면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12900K 가격 떨어지기 전에 잘 팔아야죠. 진작에 팔았어야 됩니다. 13700K 갈 거면. 안 써봤어요. 에이수스 보드. 성능 저하 이슈 제가 얘기 드렸죠. 긱바 2중 MSI 1종 성능 발견된 거 없다. 뭐 이거는 뭐 12세대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싹 리뷰해 볼게요. 전력 제한 350A. 이거 성능부터 한번 보여드릴까? 제가 엠베하고 해제되고 나서 요거부터 올렸어요. 요거부터. 자, 시네벤치 멀티 성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세팅이랑 동일한 세팅입니다. Z790 어로스 마스터보드로 DDR5 4800에 CL40 순정 상태 그대로 했어요. 쿨링은 모라 360 커스텀 순행이고, 점수를 보시면은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 순정 상태인데 55배수가 터졌어요. 왜냐면 온도가 여유로워서 그래요. 55배수, 2코어 43배수, 그 다음에 캐시가 46배수로 터지면서 온도가, 아이고 백신 뜨네. 잠깐만요. 아니요. 온도가 92도가 나왔어요.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계속 돌리면 한 95도, 96도, 뭐 97, 98, 뭐 이렇게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속 돌리면. 한 바퀴만 돌렸어요. 점수는 4만점 초반대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된 전력을 볼게요. 전력은 다시 돌렸더니 96도까지 올라가죠. 전력은 326, 324. 제가 그 젠포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로스 그 뭐죠? 라이젠 마스터. 라이젠 마스터에서 잡히는 CPU 파워가 얘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CPU 코어가 바로 갖다 쓰는 것 말고 얘는 이제 다이에서 갖다 쓰고, 뭐 CPU 전체적으로 코어 말고 뭐 언코어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 전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도 326W 엄청 높죠. 일단 라이젠 대비 젠4 대비 높은 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기에다 만약에 그래픽카드 한 400W짜리 쓸 거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750짜리로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해도 850 이상, 1000W 그 정도. 아무튼 CPU 전력 소모량이 이 정도 높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제가 AVX도 꺼봤는데 온도에 이점이 없네요. 그냥 성능 하락만 하고, 성능은 떨어지고 클럭이나 온도 이점은 없었습니다. AVX를 껐더니 전력도 똑같고요. 조금 떨어졌네 전력이. 근데 왜 온도는 안 내려가?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해봤어요. 자, 100도 찍으면서 막 올라가요. 100도 막 찍으면서 부스트를 막 57배수까지 부스트를 합니다. 57배수. 그래서 요까지 부스트를 하면서 점수는 좀 더 높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전력 소모량도 한 360 정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수동 오버클럭을 했어요. 수동 오버클럭. 수동 오버클럭 순정 때랑 동일하게 55배수가 들어갔어요. 더 넣으려고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그 대신 55배수에서 지금 한 86도. 이거 30분 돌린 겁니다. 30분 돌려서 86도 나온 거예요. 한 바퀴 돌리면 80도 초반대 나올 겁니다. 81도, 80도 이렇게 나와요. 55배수, 캐시 48배수, 그 다음에 2코 44배수 넣었고요. 2코 수율 좋은 경우에 45배수도 들어갑니다.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제임스 같은 경우는 링 배수도 48 넣었지만 잘 들어가는 경우 한 50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썼던 ES 샘플이 얘가 50배가 들어갔었어요. 30분 돌렸는데도 41,000 점수 조금 안되게 나왔는데 제법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290 정도 확 내려갔죠.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전력 소모량 자체가 수동 오버클럭을 하면 그래도 자동 부스트 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AMD보다는 수동 오버클럭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짜낸 건데, 그 수동 오버클럭 대비 자동 부스트 상태가 그렇게 전력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AMD처럼 삽질은 안 했다는 소리예요. 얘네가 그냥 전력 소모량이 원래 많은 거고 AMD처럼 삽질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 쪽이 언더볼팅이나 전력 제한을 잘 썼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랭 쓰는 경우에 차라리 젠4 쓰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무조건 젠4가 낫다는 건 아니고 또 성능 대비로 봐야 돼요. 가격 대비 성능비. 예를 들어 나는 3600K랑 한 50만원, 내가 예산이 CPU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한 50만원대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3600K가 있고 7700X가 있어요. 내가 주로 하는 게 게이밍이에요. 그러면 게이밍 성능엔 7700X가 나쁘진 않아. 물론 온도 대비해서 13600K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멀티 성능을 봤을 때는 CCD 한 개짜리인 7700X랑 7600X가 13600K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멀티 성능이. 물론 이제 2코어 빨이에요. 2코어가
이코어를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작업하는데 이코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인텔 사면 안 되죠. 라이젠 사야죠. 그렇지만 이코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3600K가 7700X나 7600X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AVX도 꺼봤고요. AVX 전력 소모량 껐고, 그래서 메모리 오버 성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맨컨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이거 예전에 제가 다 다뤘죠. 이전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준 누가 어떤 분이면 이제 8000 뭐 쓰겠다 하는데 킹핀이 잘 들어갑니다. 킹핀이 A다이의 킹핀. 제가 킹핀이 잘 들어가고 에이펙스 얘기를 잠깐 하시길래 에이펙스 8000은 들어갑니다. 그쵸, 8000 들어가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썼으니까 자꾸 알람 뜨네. 제가 아까 쪽지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에이펙스도 8000 들어가죠. 근데 뭐가 들어가요? 22년산. 얘도 킹핀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21년산 잘못 만든 보드라고 아시네. 불량품이네. 아시길래. 근데 몇 개 안 들어왔거든요. 몇 개 안 들어왔으면은 일반화가 안 되죠. 그러면 일반화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 21년산 말을 꺼낸 거고, 저도 불량품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좀 올려서 테스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메인보드 뭘로 썼죠? K사전에서 방송할 때? A다이로 테스트 안 했으면은 M다이로는 지금 XMP 램이 6400이랑 6600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6400, 6600? 그거보다 높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메인보드 Z790보다 뭐 마냥 잘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Z790보드도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 거 제법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전달 드린 거고, 이거 타키온 보드입니다. Z790이 아니라 B 모델 타키온이 9300 기록했다고 제가 전달 받았어요. 실제로 보진 못했고. 근데 못 믿겠어. 기가바이트 테스터인데 기가바이트 쪽을 못 믿겠어. 유니파이 X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유니파이 X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7400에서 7600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랭클럭 A다 있으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다 얘기 드렸고, 그게 7400에서 7600 유니파이 X로는 7600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 거 수율이 좀 안 좋은지 7600은 조금 모자랐어요. 7570 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2코어 끄고도 해봤어요. P코어만 가지고 수동 오버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55배선 들어가죠. 당연히 온도도 88. 근데 2코어 끈 거 대비 온도가 높죠. 왜냐면 이게 인텔은 뭐 코어 수 늘어난다고 2코어 막 때려 붙는다고 전체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P코어 온도가 절대적이고 거기에 2코어가 서브로 붙는 거라서 2코어를 12세대보다 2배로 때려 박았지만 온도상의 이점은, 아니 페널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엔 P코어 온도 따라가요 얘네가. 물론 아주 살짝 2코어가 많으면 한 1, 2도, 3, 4도 뭐 이 정도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늘죠. 지금 P코어로 해봤자 22,000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에 2코어 때려봐가지고 얘를 41,000점까지 부스트 시켰어요. 2코어의 존재감이 그 정도예요. 온도 단지 몇 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2코어를 엄청 때려박아서 점수를 높였습니다. 55배에서 터트렸고요. 캐시가 또 잘 들어가네. 그러고 캐시 오토 넣었는데 49배에서 들어가더라고요. 오토 안 넣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전압 사용량 다시 한번 돌리니까 90도 나왔고 216, 15 정도 썼다. 피코만 가지고 이 정도 쓴다네요. 엄청 많이 쓰네. 그러고 나서 전력 제한 해제도 해봤는데 전력 제한하면 부스트 클럭이 한 57, 58배수까지 터지긴 하는데 온도는 또 100도 찍고요. P코어가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요. 2코어가 없어도 P코어가 온도가 높으니까 57, 58배수 부스트 해도 100도는 찍는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량이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동 오버 한 거구나. 얘는 순정 상태였구나. 그럼 얘는 순정이고 얘가 수동 오버. 수동 오버로 57배수를 넣어줬습니다. 57배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캐시가 52배수. 어딨어? 여기 있네. 캐시 52배수, 나머지 코어 57배수 넣었고, 온도는 87도, 성능은 23,600점 정도 나왔어요. 57배수 정도면 쓸만하죠? 이게 사실 지금 이 13900K를 제대로 수동 오버클럭을 해서 쓰려면은 싱글 부스트 값이 얘가 5.7G 스펙이기 때문에 5.7G보다 낮은 스펙으로 수동 오버클럭을 하면 게이밍 성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57배수까지 터져야 되는데 내가 수율이 안 좋아서 55배수로 오버클럭을 했어요. 그러면 게이밍 돌릴 때도 싱글 부스트도 결국 55배수 터집니다. 30분 다 돌아갔나 보네. 어디 갔어? 네, 30분 잘 돌아갔네요. 1.31V에서 온도는 100도가 살짝 안 됐네. 다행스럽게, 매우 다행스럽게. 100도 됐네. 애매하네요. 100도 찍으면 성공했다 보기도 애매한데.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57배에서 싱글 부스트로 안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동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결국엔 싱글 성능 자체도 그 수동 오버클럭 한 성능이 맥스가 돼. 예를 들어 55배수로 오버클럭을 했다? 그러면 게이밍 돌릴 때도 57 안 터지고 55로 터지는 거죠. 근데 자동 부스트를 했을 때는 얘가 뭐 온도는 높게 놔도 게이밍 할 때는 57을 터트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능을 내려면 싱글 부스트 최대 클럭까지는 오버클럭을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코어 끄고 하니까 되네요.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수율 좋은 거 57배수까지 오버해서 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제 거도 57배수 안 들어가네요. 56배수로 한 30분 돌렸더니 지금 100도 찍는 거 보세요. 그래서 뭐 12700K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네. 당연히 비슷하겠죠. IPC가 비슷하니까. 클럭에 대한 성능 차이는 많이 안 났습니다. 피코 같은 경우. 그 비소비소님 오버클럭 하실 때 한 배수씩 올릴 때 점수 향상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셨죠? 딱 그 정도 향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다고 보이시는 거고, 이분이 53배수 했는데 저는 57배수, 그래도 한 400클럭 정도 올리긴 했는데 그 400클럭 정도 차이가 22,600점에서 여기는 한 1400점 정도? 13세대는 거의 2코어 빨이에요. 지금 2코어만 점수가 지금 거의 19,000점 정도 되잖아요. IPC 자체가 비슷해서 그래요. 물론 이제 캐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성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13세대가 더 빨라졌습니다. 당연히. 멤컨도 메모리 컨트롤러 12세대 뭐 제가 뽑기도 해봤기 때문에 좋은 거 써봤는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13세대는 일반적인 수율에서도 제가 일단 13세대 두 개 써봤는데 하나가 13900K ES고 하나가 1390K 13900K 리테일 버전, 그렇게 딱 두 개 써봤는데 ES보다 지금 리테일 버전 지금 여기 장착된 거 그게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약간 더 좋고요. 근데 그 ES 버전도 나쁘진 않았어요. 12세대 대비해서 거의 한 최상급 맨컨을 그래도 상회하는 정도. 맨컨 좋습니다. 13세대 메모리 컨트롤러는 좋은데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막 12세대 때 막 6600 넣었으면은 13세대에서 한 6800 들어가는 정도지, 그걸 막 7000 넣고 7200 넣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클럭 높이려면 보드가 좋아야 됩니다. 레모브 클럭 성능 볼까요? 지금 이것도 해놨을 거야. 클럭 보이세요? 이거 곱하기 2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2 하면 6933.
6933 클럭으로 지금 오버클럭이 되어 있고 CL32, RCD 40, TRP 40, 그다음 라스 32에서 지금 일자 타이밍만 일단 잡았어요. 램 클럭 관련돼서 모니터링 하는 툴이 지금 나온 거 있나 모르겠네. 근데 제가 한창 테스트할 때는 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는데 뭐 세부 램 다 잡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보드의 지금 퍼포먼스가 M다이 기준으로 7000 클럭까지 됩니다. 7000 간당간당해요. 지금 뭐 메모리 클럭 수율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근데 한 6900, 한 60, 70 이 정도도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6933 클럭 정도에서 타이밍 조이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쉽게 전압 대충 넣고 잡은 겁니다. 전압 심지어. 그래서 또 뭐 보여드릴 게 이제 램 오버클럭 할 때 필요한 나중에 한번 램 오버클럭은 따로 리뷰 드릴 거예요. 요 전압이랑 요 전압이 필요하고 어디 있어 요거 그 다음에 VDD, VDDQ가 있는데 전압 드롭이 지금 심해요. 바이오스 버전이 옛날 거예요. 최신 게 아직 공개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옛날 거 지금 그대로 쓰고 있고 개선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버클럭 할 때 타이밍도 막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거 다 수정해서 넣고 했는데 아무튼 와 전압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지? 원래 그런가? 버그인가? 아무튼 전압 드롭이 심해요. 지금 VDD 1.44 들어왔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1.49에서 1.5V를 인가를 해야지 이게 나와요. 전압 드롭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이 인가를 해야 제대로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안정환 이미 봤었는데 지금 이제 스샷 찍는다고 한 5분 정도 돌려서 이상 없는 거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제 램이 한 30분 돌고 1시간 돌다가 에러가 하나씩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예전에 다 테스트 한 거라서 그냥 5분만 돌렸습니다. 지금 스파클링 되고 있고 방열판 없고요. 한 6000 클럭 정도 되면 기본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스파클링 해서 40도 정도 나오죠. 오픈 케이스입니다. 저는 오픈 케이스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램 온도가 더 차가워요. 이거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어, 램수를 지금 낀 거보다 조금 좋은 거 쓰면 7000도 되긴 돼요. 해봤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4슬롯 보드입니다. 슬롯이 4개예요. 4개짜리로 지금 2클럭을 넣은 겁니다. 물론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4슬롯 보드 치고는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Z790 보드가 전반적으로 좀 뭐라 그러죠? 램클럭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뭐 7000, 8000 이런 거는 M 다이로 하는 겁니다. M 다이란다. A 다이로 하는 겁니다. A 다이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거고요. A 다이가 아니라 M 다이로 하면 이 정도. 이거 Z790 어로스 마스터 A 다이로 몇 클럭 나오나 공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A 다이랑 M 다이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제 M 다이가 구린 건 아니고 제 M 다이도 선별된 겁니다. 이거 제가 쓰는 것도. 그리고 여기까지 봤으면 뭐 이건 아까 한번 보여드린 거고 다른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일단 이건 아까 그 오버클럭 정보에서 참고하면 되고 이거는 유튜브 영상 찍었고 D4는 안 해봤어요. DDR4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아직 할 생각도 없어요. DDR4는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합니다. DDR5가 무조건 DDR4 잡아요. 이제는 M다이든 뭐든 클럭 자체가 지금 거의 7000이 들어가는데 물론 모든 보드가 7000 들어간 건 또 아닙니다. 어로스 마스터는 기가바이트 상급 보드예요. 구조적 문제 에이펙스 그건 에이수스에 물어봐라.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문제 없다라는 설을 들었습니다.
성능차, CPU 성능차 없을 거예요. 프라임보드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바이오스 고쳐주겠지. 안 고쳐주면 안 되죠. 에이수스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거는. 엠다이 790 살 이후 사슬로 보드에서 지금 거의 7000 클럭 들어가잖아요. 이게 Z690 보드의 사슬로 보드는 오버클럭이 되게 안 들어갑니다. Z690 보드는 거의 2슬롯 보드 위주로 쓰는 거고, Z690 보드의 2슬롯이 거의 지금 제가 쓰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 4슬롯 보드 비슷하게 들어가요. 사슬롯 보드 치고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Z690의 2슬롯 보드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Z690 2슬롯보다는 더 들어가겠죠. 대신 가격이 미쳐 날뛴다. 동일한 가격으로 볼 때는 Z790 보드보다 Z690 보드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같은 가격이면 Z690을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Z690 어로스 마스터, Z790 어로스 마스터 보드가 거의 7000 클럭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 가격 얼마예요? 이 가격이면 Z690 보드 2슬롯짜리 지금 품절이긴 합니다. 품절이긴 한데 2슬롯 보드짜리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클럭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나는 꼭 4슬롯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램 2개만 쓰시는 분들은 Z690 보드 상급 보드 쓰는 게 같은 가격에서 전원부 면에서도 이득이고요. 뭐 여러가지 기능도 같은 가격이면 Z690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파워 1000W 썼고 랜건 차이 있는지 모르겠고 안 써봤어요. 4K 4090 안 써봤습니다. 나중에 4090 오면 리뷰 한번 더 드릴게요. 전력 제한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젠4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 안된다는 소리죠. 이거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거 보면 대부분 나온 내용입니다. 안되던 게 되냐? 되긴 돼요. 살짝 한 스텝 정도 더 들어간다. 제가 쓰고 있는데 제법 나쁘진 않아요. 바이오스 문제 이런 거는 일단 제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생기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본사 다이렉트 때릴 수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데이터만 충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사 다 수정해줘요. 이게 그 케이스인데 뭐 이런 문제 있었다라고 제보된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려가지고 이게 이분이 막 이슈 등록해놨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달라 그래가지고 영상까지 받아가지고 넘겨가지고 이렇게 메일 보냈더니 답변이 와서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이고 해당 이슈는 AMD 칩셋 이슈라서 AMD 쪽에서 고쳐줬고 그걸 기가바이트 쪽에서 이제 수정해서 배포 예정이고 다른 제조사도 다 받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언제 고쳐줄지는 잘 모르겠고 기가바이트는 다음 주에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Z790 보드든 뭐 기가바이트 뭐 바이오스 구리긴 해요. 저도 처음에 초기 바이오스 받으면 일단 구리다는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어쨌든 뭔가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런 거 보이는 족족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지언정 고쳐주긴 하니까. 이거는 뭐 A다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싸게 사는 팁이에요. 싸게 사고 싶죠? 비싸죠? 이거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캐존 방송에서 지금 수율 차이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겠어? 고수율 쓰고 싶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럼 뽑기 할 겁니다. 사람들 SP 뽑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뽑기에서 SP 확인한 제품을 이제 신품 대비 단가를 빼가지고 장터에 올려요. 싸질 겁니다. 특히 비쌀수록 감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이제 13700K 가격대가 70만원대에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80만원대로 풀리지 않을까. 이거 사세요. 이런 게 훨씬 쌉니다. 이거 12세대 때도 비슷했어요. 가장 최상위 급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3700이나 13600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뭐 가성비 생각하면 13700K 쓰실 분들은 이런 거 사도 나쁘지 않죠. 예. 가격은 얼마 안 오르고 성능은 오르고 뭐 그런.
근데 저는 일단 SP 자체가 에이수스 보드만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뽑기를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려면 SP 보드를 확보해야 돼요. SP가 나오는 에이수스 보드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에이수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격 떴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소리고. 오늘 떠든 이야기까지만 볼게요. 이거 저 샀습니다. 요거 요거 요것도 보세요. 요새 지금 하이닉스 A다이 올라왔죠. G스킬에 좀 핫했습니다. 근데 A다이는 Z790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Z690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Z790 보드는 Z690 스펙을 저만큼 이해하면 그냥 거기 수치만 봐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가 눈에 보여요. 일단 Z690 가지고 제가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 일단 보수적인 값이고 플러스 400 정도면은 얘는 예를 들어 다크 킹피는 한 7600 정도는 쉽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한 7800까지도 바라볼만 하고, 빡세게 하면 8000까지도 이력은 있었다 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해석하자면, 이 플러스 400을 해석하면 에이펙스 22년산도 한 7600 정도는 쉽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400에서 한 8000까지도 두드릴만 하다. 21년산은 엄청 안 된다. 이건 실제로 들은 거예요. 제가 21년산 에이펙스에서 7000도 잘 안 들어갑니다 라고 누가 댓글 단 걸 봤어. 그 A다이 써보신 분이에요. 유니파이 ITX도 8000까지 들어간 스샷은 봤는데, 제가 또 사실 그 쓰시는 분 그 오버클럭 한 걸 들어보면 7600에서 7800으로 하셨어요. 그분도. 유니파이 X는 제가 해봤고, 유니파이 X는 솔직히 얘기하면 7400은 될 거예요. 근데 7600은 모르겠어. 그래서 한 400을, 이거는 또 7200으로 끄는 건 이유가 뭐냐면, G스킬 3종이 7400으로 나온 게 아니라 7600, 7200, 그리고 6800 이렇게 3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니파이 X 쓰시는 분들은 7600 쓰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 7200짜리 사시라 라는 얘기예요. 7600짜리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저는 7570까지만 됐어요. 유니파이 X로. 타키온 모드도 마찬가지였고요. 타키온으로도 7600 못했어요. A다이 꽂고. 근데 7400은 됩니다. 에이스보다 안 써봤어요. 근데 아마 엣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엣지 써봤고, 엣지로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엣지로 7000 될 것 같아서 플러스 400이라 썼고요. 사실 엣지에서 제가 A다이를 꼽아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유니파이 X에서 꼽아봤고, 엣지, 토마호크, 토피도, 프로 A 다 수율을 압니다. 써봤어요. 유니파이 에이스 안 써봤지만 두 개보다 좋을 건데, 근데 생각보다 두드러기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한 7000 잘 들어가면 얘네 둘은 7200까지도 볼 수 있고, 근데 7200짜리 샀을 때 이게 7200짜리 샀을 때 돌아갈 거라고 보장은 못 해드리겠어. 그래서 제 6800을 추천한 겁니다. 엣지 토마호크 토피도, 엣지는 사실 저기 지금 검은 동네 가면 A다이로 후기 남기신 분이 7000으로 오버클럭 하셨어요. 엣지 토마호크 토피도 프로 A까지는 제가 볼 때 한 7000에서 7200 보면 될 것 같고, 카본 포스는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이게 MSI계 뭐 에이펙스 같은 존재라서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니 6800에서 7000 정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히어로는 생각보다 좀 제법 들어가요. 그래서 히어로도 한 7000원 될 것 같아요. 못해도 7000에서 72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7200짜리 샀다가 안 들어가면 제가 책임 못 져 드리니까. 로그 ITX 보드도 히어로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E랑 F 보드가 요 위에 두 개보다 살짝 미세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익스트림 어로스 마스터, 제가 기가바이트 테스터긴 한데 이 Z690 보드류가 생각보다 기가바이트는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얘네 QVR이 660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400을 적어줬는데, 개인적으로 얘는 한 7000 정도 들어갈 거라 봅니다. 이렇게 두 개는 7000 정도. 그 다음에 요렇게는 한
6800 정도, 이렇게 6800 정도. 이것도 써봤어요. 에어로즈랑 어로스 프로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의외로 마스터랑 익스트림은 안 써봤어요. 그래서 얘도 한 6800 정도. 그리고 에이수스 프라임 보드도 꽤 났습니다. 얘도 한 6800 정도.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 플러스 200 정도 제가 써준 겁니다. 근데 플러스 200은 딱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 만하면 전 플러스 400이라고 적었으니까 플러스 200은 거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말 한 겁니다. 플러스 400이라 써 있으면 7200까지 노려볼 수 있지만 XMP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책임 못 져준다. 살라면 6800 사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QVR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 내피셜이고 보장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Z690 보드 QVR에 A다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가바이트 쪽은 A다이 추가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언제 추가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싸구려 보드에다가 A다이 꼽는 것보다는 그냥 보드를 좀 올리세요. 클럭 잘 들어가는 걸로. 거기에다 M다이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Z790 보드는 이제 거의 막 A다이랑 13세대 가지고 광고하죠. 그거 여기 대조해서 보세요. 예를 들어 7200까지 들어가는 보드다. 그러면 유니파이랑 타키온이 한 7200 써있어. 제가 이거 7400 들어간다 얘기 드렸죠. 그럼 뭐가 7200이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200이 들어가는. 또 에이수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7200까지라고 적혀있는 Z790 보드는 그냥 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거는 13세대 메모리 컨트롤러로 한 거예요. 얘는 12세대 기준이고 13세대 메모리 컨트롤러 했으면은 얘보다 뭐 한 스텝 정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 Z70 보드에 뭐 한 7200 정도 들어간다라는 보드는 아무리 잘 잡아도 얘네보다 잘 들어갈 거라고 추정되지는 않아요. 물론 걔네가 7200이라고 적은 걸 팩트라고 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Z790 보드의 함정은 클럭을 엄청 높게 적어놨는데 사실상 A다이를 써야 나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13세대로 테스트한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Z60 보드는 A다이가 아니라 M다이로 테스트된 값이고, 요 값 말고요. 그 QVL에 적혀있는 값은 M다이 기준 12세대로 적혀있는 기준으로 측정된 그런 값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Z690하고 Z790의 램 오버클럭 성능을 바로 비교를 한다면 결국에는 뭐 이런 거에 빗대서 뭐가 좋은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7200 그래도 7000 언더로 나오는 건 많이 없더라고. 지금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A다이 끼고 7000 이하로 나오는 보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요런 보드 없다는 소리예요. 요런 보드 잘 나와봐야 7000이라 얘기 드렸죠. 근데 웬만한 건 7000 이상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요거 이상, 요렇게 이상, 이런 것들 이상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금 Z790 보드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최상위가 엄청 잘 들어가느냐? 또 애매해요. 사실 다크킹 핀으로 8000 했고 에이펙스로도 8000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QVL 상에서 8000 클럭 된다라고 써진 게 아마 지금 제일 높은 걸 거예요. 그 MSI ITX 보드랑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가 A다이 꽂고 8000 된다고 써놓긴 했어. 근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버클럭은 또 XMP랑 다르죠. 일단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에이펙스 Z790 보드가 8000보다 더 높게,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2슬롯 보드가 지금 준비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듣기로 꽤 높다. 아까 댓글에서 살짝 보셨죠? 아무튼 QVL은 아니다. 그래서 Z790은 위랑 대조해보고, 그리고 제가 전에 찍은 영상의 내용 되게 많으니까 그거 들으시라.
그런 거고. 이거는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거 A 다이 꼽으면 M 다이보다 세부 램 타임이 더 풀려요. 제가 그 어, Z690 보드에서 13세대를 꼽으면은 이 램 타이밍 보는 프로그램 얘가 동작을 합니다. MSI 드래곤 볼이랑은 것만 유일하게 동작을 해요. 그걸로 테스트 할 때 제가 확인했어요. A 다이랑 M 다이랑 세부 램 타이밍 다른 거. 지금은 확인 못해요. 이거 지금은 실행 안 돼요. 이제 Z70 보드에선 동작 안 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M 다이가 타이밍이 좀 풀리기 때문에 동클럭에서 보면 M 다이보다 A 다이가 성능이 더 낮아요. 타이밍이 풀려서. 그치만 A 다이가 CL이나 RCD 수율이 조금 더 좋아. 그래서 좀 더 좋아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전압에서. 그치만 M 다이 최상급 수율하고는 그렇게 또 차이가 크진 않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장단점이 있긴 하죠. 근데 아무튼 마냥 A다이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클럭을 못 높인다면 클럭을 만약에 저가형 보드라서 A다이 꽂고도 한 6800으로 쓴다면 어떻게든 M다이 써도 되니까 어떻게든 유니파이 X 이런 거 구하세요. 뭐 직구를 하던 지금 품절이라서 없지만 뭐 중고를 사던 거기다 M다이 꽂고 6800 클럭 하면은 M다이 6800 한 거랑 A다이 6800 한 거랑 놓고 봤을 때는 M다이 6800이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물론 뭐 게이밍 관련해서는 누군가 갑자기 비교를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가성비는 M다이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급 보드가 클럭을 못 넣기 때문에. 상급 보드는 또 많이 달라요. 클럭 빡 한 8000 넣고 이러면 와 그러면 DDR4는 당연히 못 비비고 엄청 성능 좋아지죠. 뭐 M다이 비길 바가 아니죠. 막 보드 관련된 거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설명 드렸고 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오늘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 바이오스를 좀 설명을 드릴까? 일단 Z790 보드든 13세대든 바이오스는 12세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세대 써보셨던 분들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오버클럭도 똑같이 하면 되고 램 오버클럭, CPU 오버클럭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뭐 리뷰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서 이거는 사실 만질 게 별로 없었어요. 계속 AMD 쪽만 만졌죠 제가. P코어 클럭 넣는 부분이고 E코어 클럭 넣는 부분이고 이게 캐시 클럭 넣는 부분입니다. 캐시 맥스랑 민이라고 있는데 사실 의미 없고 맥스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최대 최소 뭐 이런 개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캐시가 최하값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민을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CPU V코어 전압 넣는 거 여기 픽스드 V코어 이거 CPU 오버클럭 하는 거랑 그 다음 메모리 오버클럭 하는 거는 저기 제가 Z690 타키온 보드 거기에 리뷰 다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Z690 에어로 G에도 그 리뷰 해놨어요. Z690 보드가 이제 12세대로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클럭이나 이런 건 좀 달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클럭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13세대는 12세대랑 똑같습니다. 클럭만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제가 커스텀 순행이라서 1.32V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짭수에는 전압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램 전압 관련해서는 VDD-Q랑 VDD2 위치가 아래로 이제 빠지면서 한쪽으로 다 몰려있게 돼서 편해졌어요. VDD5 아니 DDR5 볼테이지 컨트롤 들어가면 이제 여기 VDD랑 VDD-Q 램 전압을 설정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좀 높죠? 1.49를 줬는데 이게 V드롭이라고 전압 드롭이 심해서 그래요. 나는 VDD-Q CPU랑 VDD2 CPU에 1.43을 인가하고 1.43 정도 성능을 쓰고 싶은데
여기다 1.43 입력하면은 전압이 엄청 떨어져서 1.3 몇으로 동작해요. 그래서 6933의 CL32 성능을 동작시키기엔 전압이 모자라서 에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1.49를 넣었더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실제 인가된 전압인데 마우스 움직일 수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느리지 마우스가? 여기 보이세요? 요게 실제 인가된 전압이에요. 1.49를 넣었더니 1.44가 들어갔어. 전압 드롭이 0.05V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좀 맞춰줘야 에러가 좀 덜 나요. 갭이 크면 에러가 엄청 납니다. LAC 전압 세팅하는 건 여기 있고,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이라 그래서 LAC 전압 세팅하는 부분. 또 뭐 설명드리면 될까요? SA 전압은 사실 기가바이트 보드는 엄청 빡세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SA 전압은 뭐라 그럴까? 기가바이트는 그냥 필요한 만큼 계속 갖다 써요. 엄청 큰 값을 입력해도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는 것 같고, SA를 높이든 낮추든 그 성능에 뭐라 그럴까? 성공 여부에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안 그래도 얘 또 테스트 해봤거든요. 별로 영향력이 없더라고. 근데 MSI보다는 좀 말이 달라요. 메모리 쪽도 트레이닝 옵션 같은 거 다 있는데 이건 그냥 오토로 두시고, 여기 이제 타이밍 넣는 부분 CL, ICD, RP, 라스에서 1차 타이밍, 뭐 RRD, RFC, TFAW 뭐 이런 것들 이거에 관련된 거는 어로스 타키온 보드나 아니면 에어로지 쪽 영상을 참고하세요. 어차피 지금 저도 M다이로 쓰고 있고, A다이 오면은 A다이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A다이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제가 받을 수 없으면 사서라도 A다이 테스트 할 거예요. 타오바오 열심히 지금 회원가입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 바이오스 설명 이 정도 드리고, 업데이트 하는 거 알려드렸죠? 큐플래시 영상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딴 거 보세요. 바이오스 세이브 하는 거 여기 다 인터페이스 다 똑같습니다. 지금 기가바이트 쪽은 인텔이랑 뭐 AMD 쪽도 비슷비슷하고요. 뭐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설명드리면 이 정도면 뭐 리뷰 정도는 나쁘진 않죠. 이걸 구체적인 오버클럭 성능을 제가 따로 편성하진 않을게요. 이미 다 뭐 올렸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값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로 오버해보고 저걸로 오버해보고. 아, 하나 더 설명드려야겠다. 만약에 그 이제 13세대 보드 쓰시는 분들이 이제 바이오스에 좀 이제 좀 재밌게 갖고 놀라면은 잠깐 재부팅 좀 할게요. 화면에 노 시그널이라 나오면 제가 재부팅 중인 겁니다. 뭐 영상에 문제 생긴 건 아니고요. 전력 제한 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디폴트로 원복시킨 다음에, 제가 아까 뭐 전력 제한 했던 것도 보여드리고, 뭐 전력 제한 했던 거, 전력 제한 해제했던 거, 뭐 이런 거 보여드렸죠. 일단 제일 간단하게 전력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요 NSD 멀티코어 퍼포먼스 이거 에네이블로 바꾸고 그냥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부팅하면 전력 제한 해제돼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원복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온도가 너무 높아, 온도를 좀 낮춰서 쓰고 싶은데 근데 수동 오버클럭 하긴 싫어, 그런 분들은 어드밴스 CPU 세팅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잠깐만요. 여기 게이밍 프로필, 맥스 퍼포먼트 프로필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에 화살표를 위로 한번 딱 누르면 이제 제일 밑으로 가거든요.
여기가 터보 파워 리밋이라고 있어. 얘를 에네이블로 바꾸고 제일 밑에 코어 커렌트 리밋, 코어로 흐르는 전류를 제한한다. 암페어 단위로. 이거 한 350 한번 넣어보세요. 350 쓸만해요. 350으로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 뭐 한 300 넣어보시든가, 아니면 350으로 성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한 400 넣어보시든가, 한 350 기준으로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성능 얼마나 나오나. 제가 아까 그 350A에서 성능 나왔던 거 보여드렸죠. 커뮤니티 이미 글 올렸습니다. 스크린샷 떠서. 원복할 때는 꼭 오토로 바꾸고, 바이오스 초기화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코어를 끄고 싶어. 여기 있습니다. 딱 봐도 여기 있잖아요. 이 코어 0으로 바꾸면 이 코어 꺼집니다. P코어도 조절할 수 있어. P코어 하나만, P코어 두 개만. 극한 오버클럭 할 때 코어 하나 성능만 뻥튀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하이퍼 스레딩 끄는 거. 디세이블에 디세이블이니까 쓴다는 말이죠. 이걸 에네이블로 바꾸면 안 쓴다는 소리죠. 하이퍼 스레딩을 끄면 스레드 하나로 동작합니다. 이걸 끄지 않으면 스레드 두 개로 동작하죠. 성능 하락의 제법 있어요. 제가 아까 AVX 꺼본 거 보여드렸죠. 이거 AVX 요걸 끈 건데, 이렇게 해서 디세이블로 끈 건데 성능만 하락하고 온도 이점은 없었네요. 그래서 별로 쓰지 마세요, 이런 건. 그거 말고 또 설명드릴 게 있을까?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TVB 다 오토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뭐 딱히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얘기 드릴 거 있을라나? 지금 일단 저는 커스텀 순행을 이용하고 있고요. 공랭 쿨러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요. 순행 쿨러 못해도 순행 쿨러 쓰셔야 되고, 언더볼팅 해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럴 바에는 AMD를 사시라. 1차밖에 안 잡긴 했어요. 2차, 3차도 잡아줘야 성능 향상이 제법 될 텐데, 근데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RCD 값 잘못 나오는 건 버그입니다.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 그 버전에서는 이런 걸 지원하지 않나 봐요. 뭐 클럭이 높으니까 대역폭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요. 뭔가 바람 소리는 모라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커스텀 순행의 모라 360. 카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멈췄나? 꼭 뭔가 돌리면 뭔가 하나씩 안 된단 말이야. 멈췄나 보네. 안 꺼지네. 됐다.
또 안 될까? 나중에 4090 구하면은 Z690 보드랑 Z790 보드에 장착해가지고 각각 성능 여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드릴게요. 공랭 쿨러 테스트는 따로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공랭 쿨러보단 순행 쓰세요. 메모리 컨트롤러 아니 그 풀뱅크 테스트는 제가 한번 하고 리뷰해 드릴게요. 풀뱅크 테스트를 아직 안 해봤어. 카피해서 멈추나 자꾸. 버전이 구려서 그런가? 아니면 메모리 오버클럭 실패인가? 너무 전압값을 대충 넣었나? 아무튼 안정화는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K사준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닌 제조사의 뭐 일정이나 제가 안 써봤던 거 뭐 13600K, 13700K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거 저는 이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좀 어려워요. 엠바고 전에는 뭐 분석한다고 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배제한 상태에서 떠든 거고 지금은 엠바고 풀렸으니 이제 언제든지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많은 얘기를 Z690도 있고 하니까 A9도 있고 이건 많이 얘기 드렸어요. 지금까지 유튜브도 보시고 K사전 쪽에 제가 작성한 걸들도 쭉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는 정보 많을 겁니다. 제가 엠바고 샥샥샥 피해가는 범위 내에서 많이 떠들어댔어요. 이것도 멈췄지. 이거 왜 이래? 안정화 다시 봐야겠는데? 아니네. 풀렸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3시인데 저도 피곤하네요. 1시간 정도 떠들었고 다음에 할 거는 또 제가 기획해서 재밌는 걸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